자, 우리가 이 사회문화라고 하면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이 합쳐진 강의라고 선생님이 OT 강좌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사회가 뭐길래? 사회가 뭐길래 학문으로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줄까? 가장 먼저 이 사회문화의 도입부는 사회가 뭘까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단원들이 막 들어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사회가 뭔지, 그럼 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자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 1강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자, 그러면 짠! 선생님이 이 OT 강좌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선생님은 첫 번째 이 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전체적인 단원을 이 무엇을 배우는지 이렇게 훑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봤을 때, 아, 1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를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아, 이 선생님, 도대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언제 배우나요?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이 기나요? 예, 여러분 오늘 첫 강의라서 그래요. 첫 강의에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공부할 거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함께 할 거며 이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게 많아가지고 조금 앞부분 서두가 깁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같이.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드림이라고 해서요. 우리 개념 삼아? 개념 어떻게 삼지? 이 머릿속에 이 개념 사회문화 마인드맵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미안해요. 그 기억에 꼭 남으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 우리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뿅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선생님 이거 저 따로 필기해야 되나요?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재 펴보세요. 교재.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맨 단원 앞 페이지에 대단원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랑 이거 함께 보고 나서 여러분 우리 모르는 길 갈 때 뭐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지도 하나하나 보면서 갔지만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쫙 이렇게 있으면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든지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갈지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듯이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공부하면 조금 더 여러분 머릿속에 틀이 잡히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보는 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지? 뭘 보지? 뭐가 다르지? 자, 오늘의 주제 이거였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시각으로 보지? 이거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회문화를 어떻게 연구할까? 연구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친구들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아, 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친구들 있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야,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근거를 대봐. 나에게 증명해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뭔가 증명하고 이게 진짜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하니? 법칙 나올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같이 공감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방법 배울 거예요. 그럼 연구를 이렇게 방법 배웠으면 도대체 어떤 이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할까? 연결해서 같이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태도로 이렇게 봐야 될까? 객관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될까? 열린 마음으로 봐야, 이런 거 우리 배울 거고. 그리고 연구할 때요, 우리 항상 그냥 연구하면 안 돼요. 사람, 인간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꼭 결부되겠죠. 이 부분은 또 우리 생활과윤리라는 과목 있죠? 거기랑 살짝 겹치기도 하거든요. 같이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윤리를 기억해야 되는가까지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현상과 이렇게 관련된 개념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사회문화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학습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걸 이렇게 연구했구나. 굉장히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우리 현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함께 보여주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거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 사회를 꼭 암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암기 아닙니다. 사회는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무조건 그냥 암기하고 이건 이런 거야 공부 못해요. 이러면 문제를 봐도 이 가끔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요 이 완벽하게 필기 다 하고요. 이걸 다 통째로 외웠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내가 알던 애들이 아닌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못 풀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암기만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회 문화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연구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학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단원과 관련된 개념, 사례를 같이 연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크게 선생님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요.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이랑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자연현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수능에서 항상 1번 문제로 출제됐던 내용들이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지? 도대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서 뭘 골라줘야 되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사실 1강 들었을 때 뭐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 끝에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연구 방법, 이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구나. 자연현상을 이렇게 봤고 사회문화 현상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는구나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이 부분 딱 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물 흐르듯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놓치면 여러분 뒤에 가서 뭐지 나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랬는데 이거 스킵하고 봤는데 다시 가서 봐야겠다. 여러분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선생님이 2가지 대비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자연도 그렇고 사회문화도 그렇고 둘 다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근데요,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는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숨어져 있고 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인해 모든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나아가게 하죠.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자,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서 이 인간에 의해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 이것으로 인해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해가 떠 있거나 해가 지거나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지금 어느 시간에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해가 뜨고 지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오늘 해가 좀 더 길게 떴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야 솟아라 이러면 해가 솟고 막 그래요? 마술사인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비가 내리거나 호우 경보가 일어나거나 잠깐 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까지만 비가 내리는 이런 자연현상들은요. 인간이 아무리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가치가 아예 안 들어있다. 뭘 가치적인 그런 현상들을 자연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이 가치가 함축돼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바뀌기도 하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나누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 이 학자들의 연구 방법도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따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특징 방법 따로 이렇게 계열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학습해 볼 텐데요. 짠! 갑자기 웬 사진이야.
선생님이 사진으로 먼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도 조사하다가 알았거든요. 이 호수인데요. 호수 알죠? 이 호수가 이름이 맥도날드 호수래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그 브랜드의 맥도날드, 이 이름 똑같죠? 그 맥도날드 호수인데 이 호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연이 만들었어요. 이 빙하가 막 이렇게 광광광광 해가지고 막 이렇게 뚫고 가고 막 침식하고, 아 선생님 이거 사회오남이다. 자연질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막 이렇게 빙하가 만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고요.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짠!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 이 스튜디오가 일산에 있는데요. 일산의 바로 옆에 있는 이 호수공원에 대한 이 사진이에요. 이 일산 호수공원이요,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 호수는 아까 봤던 이 맥도날드 호수랑 다르게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찾아야 돼요. 똑같은 호수지만 하나는 자연이 만들었고 하나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이 차이점에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내야 돼요.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관을 개입해서 만들어진 현상인가, 아니면 의도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현상인가를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이런 자연경관, 사회적 경관을 봤더라도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나타났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번 시간의 주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개념이 있길래 선생님 저렇게 뜸을 들일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드림입니다. 자, 선생님이 두 번째 드림의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밑줄짝 별표 땡이라고 했죠. 아, 유치찬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가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수강 후기를 읽어보거나 또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이 강의 들을 때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바로 교재를 활용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 좋다는 아닌데 교재를 막 샀어요. 교재를 샀는데 뭐 선생님이 막 교재는 보지도 않고 혼자 막 판서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판서를 딱 정리하고 교재는 보지도 않고 몇 페이지 뭐가 있지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넘어가서 선생님 저 교재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 용도밖에 안 써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어떤 강의 방식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번에는 개념 완성이잖아요. 우리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도 굉장히 술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재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EBS 이 개념 완성 교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이 교재를 완벽하게 탈탈탈탈 털어서 분석해 드리려고요. 우선 두 번째 드림은 이 교재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근데 꼭 또 그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필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하나로 딱 한눈에 보도록 정리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우선 교재로 배우고 나서 선생님 마지막에 또 정리할 시간 또 드릴 거예요. 선생님 진짜 이번 강의에 완벽하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들어도 수능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알차게 다 꽉꽉꽉 넣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드림 4가지를 볼 거예요. 4드림, 퍼드림 다 퍼드릴게요. 미안해요. 계속 아재 개그를 해서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 4번째 단계까지 다 거치면 여러분 한 단원 모든 개념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이 밑줄 한번 그어보면서 교재 분석해 볼까요? 자, 사회문화 현상. 자, 의미. 인간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인간의 가치가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한다.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신문사에서 뭐 신문을 기고한다든지 인간이 막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은 다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도 사회문화 현상,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사회문화 현상이죠. 근데 자연현상은 뭘까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정말 중요하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원리라는 표현 또는 자연의 원리 또는 그 자체의 원리라는 표현이 함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비가 내린다든지 해가 뜬다든지 또는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아니에요. 이런 타고난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자연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아, 사회문화랑은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뭐 이 유전적이라든지 또는 극소수의 인간만 하는 행위도 극소수의 행위 이런 것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우리가 나중에 3단원에 가면 문화 파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문화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예요. 근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건 문화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이제 자연적인 거에 뭐 생리적 현상, 화장실 가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자기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생체 리듬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연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뒤에 가서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막 미세먼지가 막 폐에 침투해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거 바로 생리적 현상이죠. 근데 미세먼지가 폐에 침투한 것 자체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은 또 자연현상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되게 헷갈리죠. 이게 무자르듯이 딱 여기까지 사회문화 현상, 여기까지 자연현상 이렇게 나누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또 막 혼동되어 있단 말이야. 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존하는 자연과 사회.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원리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했죠? 자, 여기까지 주요 개념이었고요. 자, 다음!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냐면요. IT예요. 2010년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중앙 119 구조단이 이 IT 대지진에 이 구호를 하러 간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지진은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현상일까요? 바로 자연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그러면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의 구조물들이 막 무너져 내린 것. 아, 이건 자연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사회문화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헷갈리죠? 이런 게 시험의 문제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파악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제가 나타납니다. 볼까요?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관계 한번 볼게요. 이 두 현상은 서로 별개의 현상이지만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방금 보여드렸죠.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 자연현상, 우리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집을 딱 선정하는 그 기준에 이 네 글자 배웠을 거예요. 배산임수. 배산임수 뭐예요? 산을 등지고 물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연현상에 영향받아가지고 사회문화현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나타나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꼭 자연현상만 사회문화현상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에요. 사회문화현상이 또 자연현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온난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구온난화 뭐죠? 우리가 이 탄소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공기 대기 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탄소 기체들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버리고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둘러싸버려서 이 태양열이 들어왔다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복사열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아름다운 지구를 이렇게 기온을 높여서 이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하죠. 근데 이런 탄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내죠? 보통은 인간이 뭐 자동차, 매연, 이 가스 이런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문화 현상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도록 유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 이 원리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구 온난화에 이 기온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건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긴 하지만 그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자체는 뭐로 봐야 한다? 자연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것들. 자, 또 인간이 일정한 의지를 갖고 자연현상에 적응하거나 또는 자연현상을 이용하면서 사회문화현상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둘이 어떻다. 상호 연계되어 있는 관계다. 연계성.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딱딱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보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자연현상, 사연현상 모두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모두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사회문화현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라는 것도 있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현상이고요. 자,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옷을 어떻게 해요? 껴입고, 날씨가 더우면 또 가벼운 옷을 입고, 우리 뭐에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시간이라 되게 좀 쉬운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처음 막 공부를 나 되게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하나 개념을 배워가는 것. 너무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나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지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선생님 뭐 옛날 얘기 듣듯이 이렇게 슬슬슬 듣다 보면 어느새 나 이거 알고 있는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사회문화현상이랑 자연현상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럼 구분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이 특징을 각각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연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사회문화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각각 따로따로 이해를 해줘야 우리가 연구하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보다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어디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서술형 주관식, 굉장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